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영상 해부학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가다 보면 자꾸 가게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물건을 자꾸 저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시리 토너를 새로 샀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웬만하면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완전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아 진짜 새로운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실히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두 분은 근래에 새롭게 구매한 것 혹은 아니면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종종 그 쇼핑을 이런 오픈마켓 내지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데, 요즘에 그 볼펜을 리필용 볼펜을 한 30개 정도 샀어요. 굳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보통 그냥 볼펜을 낱개로 그냥 보통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데 살 때마다 좀 느끼는 게 그냥 이게 리필용 볼펜만 사가지고 이용하면 꽤 오래 쓸 텐데 그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볼펜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홧김에 좀 촉감도 좋고 필기감도 좋은 그런 볼펜 리필용을 샀거든요. 저는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개 정도? 앞으로 몇 년 했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제가 검정 볼펜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대량 구매를 하려면 뭐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겠죠? 그런 건 없는데 배송비가 있으니까 맞아. 아무래도 뭐 한 10개 이런 거 사기보다는 한 30개 정도 샀어요. 그거 얼마나 저렴한가요? 한 50%는 저렴한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싸구나. 네, 한 50%는. 예. 살만한데요? 여름님은 근래 새로 산 것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지나가다가 시원한 가게로 들리잖아요. 근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름에는 카페를 자주 해서 맛있는 시원한 음료를 주로 사지 막 물건을 많이 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영 이런 데 들어가면 개미지옥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꼭 물건을 사게 되는데 더군다나 전 날씨 추운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겨울 진짜 극혐 해가지고 맨날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 좀만 날씨가 매일매일 당연히 최저 기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마다 최저 기온이 안 하면서 방한용품을 엄청 많이 사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핫팩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어서 핫팩도 막 대용량으로 사고 막 하는데 요새 며칠도 아니고 바로 어제 제품이 있는데 요새는 기모가 아니라 융이 대세래요. 융털 레깅스 이런 거. 네, 레깅스 안에도 융털이 있고 그리고 나시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다.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긴팔 히트텍보다 그게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대량 구매를 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괜찮다. 융털 레깅스는 약간 다리 두꺼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했어요. 따뜻하게 더 중요해.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새로운 걸 사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 두 분은 그래도 좋은 새로운 구매를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고 있는 레드벨벳의 피카부 뮤직비디오를 한번 분석해보고자 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피카부를 딱히 선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쵸? 그냥 시적절한? 근데 제가 항상 레드벨벳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딱 나와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뮤직비디오 가수 중에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였던 것 같은데, 두 분 팬까지는 아니지만 덕질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인 입장으로서 두 분은 피카부라는 이번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팬으로서 궁금하네요. 저는 레드벨벳의 곡을 구체적으로 제목과 그 곡을 이렇게 매치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레드벨벳의 그 피카부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 전작을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뭐 행복이나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덤덤, 러시안 룰렛, 그다음에 빨간 맛 이런 이제 뮤직비디오나 그 음악이 귀에 익더라고요. 굉장히 핫한 그룹이구나. 우리 이제 제이님께서 저렇게 이 레드벨벳을 갖다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SM 그룹이잖아요. 네. SM 그룹이 기존에
뭐 소녀시대나 뭐 FX 뭐 그밖에 또 누가 있나요? 뭐 레드벨벳, 뭐 엑소. 엑소는 이제 남성 여성 그룹의 그룹. 여성 그룹. 엄청 밀크, SS. 별로 많이 내질 않으니까. 이게 그 FX를 잇는 또 SM에서 내세우는 여성 그룹이고 그 SM의 좀 색깔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뭐 엑소의 뮤직비디오도 저희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비교해 보면 좀 재미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벨벳 멤버들이 정말 예쁘고 노래도 좋은 건 알지만 이상하게 제가 약간 팬심이 생기지 않는 이상한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그냥 기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멤버들 각기 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 예쁘고 다 음악도 좋은데 저한테 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가지고 레드벨벳에 대한 약간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냥 주변에 저희 약간 삼촌이라고 하는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주변 친한 오빠들이 레드벨벳 되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오빠들이랑 막 레드벨벳 얘기를 엄청 해요. 막 술을 먹으면. 너 그 자리 가야겠다. 엄청 얘기했는데 저는 맨날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군대에 전역한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다시 군인이 되더라고요. 레드벨벳을 보면서. 남자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전 되게 레드벨벳이 진짜 파워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레드벨벳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약간 이 피카브 뮤직비디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가사랑 되게 비슷한 게 저는 신인 걸그룹이 너무 좋아요. 변태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신인의 풋풋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 행복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을 저격한 게 조이였는데 그때 너무 귀여웠거든요. 막내.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옛날의 느낌이 안 나가지고 피카부 노래처럼 정말 내가 왜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 풋풋하고 귀엽고 열심히 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지금도 나름의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피카부 노래 가사처럼 새로운 것이 정말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속 뒤집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두 분이서 어떻게 봤는지 저희가 저와 함께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되게 무섭다?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귀여웠나요? 무서우셨나요? 이게 영화로 치면 장르 영화로 치면 공포 영화더라고요.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게 이 피카부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 줄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하러 갔어요. 이게 1장이에요. 2장은 귀신에게 홀리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공포 영화의 이제 전형적인 결과가 이렇잖아요. 귀신에게 홀려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장 구성에 이제 공포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 레드벨벳의 인기 특히 여성 팬들이 좀 많잖아요. 저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레드벨벳의 피카브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여성한테 가지는 좀 편견 내지는 선입견들이 있는데 보통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분명히 여자 귀신이니까 멤버들의 여자 귀신이니까 확실히 어떤 그 사랑의 주체가 되고 있고 유혹의 주체가 되고 있고 게임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별로 안 무서웠어요. 물론 이게 공포의 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다른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화도 굉장히 사실 공포스럽잖아요. 맞아. 여기서 피자 배달원을 집에 가두는데 동화에서 늘 나오는 모티브가 가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되게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너무 멤버들이 예뻐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상큼발랄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포장한 느낌이어서 그냥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공포스러움이 이렇게 확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레드벨벳이 FX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딱 확실하게 차이나는 지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드벨벳은 잔혹 동화라고 그리고 FX는 완전 그냥 또라이 컨셉 약간 사차원 약간 이런 느낌이라요. 레드벨벳은 약간 잔혹 동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차별점이 있다. 왜냐면 항상 레드벨벳 앨범 나올 때마다 FX가 앨범을 안 낸 지가 오래되니까 맞아요. 이 컨셉 FX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레드벨벳이. 근데 조금 그런 지점에서 약간 좀 이번 앨범이 조금 좀 그걸 딱 방점을 찍는? 그러니까
우린 달라. 그렇게 딱 확실하게 보여지는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저희가 뮤직비디오로 선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이님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 FX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FX는 굉장히 극단으로 좀 위치해 있고 거기보다는 좀 오른쪽에 위치한 팀이 레드벨벳 아닌가? 왜냐면 레드만 있었으면은 지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톡 쏘는 느낌이었을 텐데 벨벳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벨벳의 느낌이라는 게 그 촉각적으로 부드러우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전 레드벨벳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처음 좀 집중적으로 좀 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SM이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중간 지점에 잘 이렇게 포지션을 취한 거 아닌가? 실제로도 레드벨벳 그룹명 이름이 레드라는 컨셉이랑 벨벳이라는 컨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마주하면서 그러니까 레드라는 엄청 상큼한 노래랑 벨벳이라는 약간 분위기 있는 벨벳이 왜 분위기 있는 거지? 나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벨벳이 앨범을 낼 때마다 항상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 컨셉을 없앴거든요. 아 그래요? 벨벳 곡엔 뭐가 있어요? 그 7월 7일도 있고 몰라. 그러니까 다 망했어요. 그것도 있고 오토매틱이랑 그 비내추럴 리메이크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벨벳을 했는데 정말 저는 되게 그 컨셉 좋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건 항상 레드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SM의 기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대신에 그 컨셉을 없앤 대신에 저는 다른 뮤직비디오랑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매혹당한 사람들 영화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를 만드신 분이 마치 소피아 코폴라를 정말 좋아했다면 그 전에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소피아 코폴라의 썸웨어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삭제된 레드벨벳이라는 컨셉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전작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레드벨벳 컨셉을 만드는 것 같은데 두 분도 혹시 매혹당한 사람들 저희가 공통적으로 봤고 얘기했던 영화라서 의견을 묻고 싶네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그 매혹당한 사람들의 느낌이랄까? 매혹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다만 그런데 지금 제이님께서 또는 여름님께서 매혹당한 사람들을 레퍼런스로 이 뮤직비디오를 볼 때 생각했다면 어떤 이유일까 갑자기 좀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도 그 여성 화자 내지는 여성의 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점에서 그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일단은 좀 일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잔혹동화라고 말할 수 있는 레드벨벳의 피카프가 보다 더 강렬하게 그런 시선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이님께서 언급하시는 매혹당한 사람들 매혹당했다기보다는 매혹하는 사람들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매혹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근데 그 영화 말미에 그 피자 배달원이 탈출해서 막 공중전화 전화 갈 때 옆에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피자 배달부가 이렇게 많이 실종됐다고 나와 있으면 그건 매혹당한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네 진짜. 저는 이 뮤직비디오 딱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거든요. 매혹당한 사람들이. 근데 우선 그 레드벨벳 멤버들이 있는 그 집의 공간이 되게 폐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층계도 나오고 막 하긴 하지만 그게 그 매혹당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학교의 이미지랑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졌고 어찌됐든 새로운 남성이 거기 여성들만 있는 공간에 등장하게 되고 그 5명의 멤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 피자 배달원을 유혹하는 듯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는 계속 보다 보니까 아예 되게 계획적으로 했구나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혹을 했지만 그 전 피자 배달원의 표정이 계속 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가고 싶어하는 느낌이고 그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게임을 하는데도 되게 무반응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들의 매혹이 다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엔 그렇다면 이 남자를 해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면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성들이 연대해가지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매혹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각이 났어요. 매혹당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남성들이네요. 매혹당한 남성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옆에 그 구인 광고가 아니라 그 실종자를 찾는 네. 광고죠. 그 미싱 딜리버리 보이즈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피자 배달원의 그 티셔츠를 전시하는.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 중간에 계속 나오죠. 그 복도에 보면은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빨주노초, 파나보 이렇게. 일종의 수집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여성들이 귀신들이죠. 여기인데 어떤 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성한테 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포 영화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예. 저는 그 매혹당한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떠올렸었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소피아 코폴라 같은 감독의 영화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조금 레드벨벳에서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때가 처음으로 예리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실제로 예리를 마치 어디서 사온 듯한 카트에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연결이 만약에 있다면, 왜냐면 그 이번 피카부에서는 예리가 되게 대왕 여왕같이 이렇게 네, 맞아요. 앉아가지고 맞아요.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마치 예리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바뀐 느낌? 제가 만약에 그냥 두 작품만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왜냐면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에서도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 지켜보는 레드벨벳 멤버들은 되게 순수하고 귀엽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는 귀여운 친구들로 나오는데 뭔가 예리가 왔음에도 와가지고 뭔가 대왕인 예리님께서 지시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처음에는 얘네들이 공격을 준비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혹은 그 피자 소년을 이렇게 밖에 내보내주려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조금 이중적인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도망치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처음엔 선의를 베풀다가 잡아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게 앞서도 그 첫 장면과 그 마지막 장면이 뭐 거의 같은데 아까도 잠깐 저희 얘기했을 때 또는 제이님께서는 그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그 차에 타 있는 인물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로소 그 공중전화까지 좀 기회를 주고 그것도 헛된 기회죠. 그냥 송신은만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괴기스럽더라고요. 저도 그 달려가는 장면에서 도망치게 이렇게 해주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걸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홍보를 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 도망치는 길을 알려준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간다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제가 알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어찌됐든 나의 손바닥 아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도망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도망칠 때 한 명의 멤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 멤버가 여러 명.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5명의 멤버들이 연대하는 듯한 이미지가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마저 이 집에 갇혀버린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가지고 저는 되게 레드벨벳 멤버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이들을 선인으로 봤나봐요. 그 여름님께서 아까 준비하면서 이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들이 그렇게 선인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조이가 옆에 이렇게 요염하게 누워가지고 피자로 이렇게 집을 만드는 옆에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피자는 사실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가 되게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그냥 피자가 쌓여있고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되게 체계적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범죄를 계획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그 피자 집 의 모티브가 헨젤과 그레텔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헨젤과 그레텔도 동화 내에서 우리는 되게 아름답게 그 동화를 읽기 때문에 둘 헨젤과 그레텔이 잘못한 거 없고 선인이고
그냥 그 마녀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의 과자집을 먹은 실수 때문에 거기 갇히게 된 그리고 그 안에서 잡아먹힐 그 위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를 그냥 선인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누가 우리 집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우리 집 벽돌이랑 막 기둥같이 빼가는 거잖아요. 현재가 그럴 때는 결국엔 선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티브가 있는 조이의 이미지도 선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우리 일상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처가 맞아.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경우가 맞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저는 그게 요즘 유아인 씨가 맞아. 잘못된. 유아인 씨한테 불통이 티나요. 예, 피자 배달하러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가 확실히 제가 좋다고 느꼈던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좀 관념, 아이디어를 전치시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한테 부여된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잖아요. 그에 비해 이 뮤직비디오 상에서 그 보시게 되면은 멤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밤인 것 같아요. 낮보다는 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요 타이틀이 올라가고 첫 번째로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복도에서 문이 열리면서 다 좀 널브러져 있어요. 굉장히 활력이 없고. 물론 그 밤에 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긴 나오지만 역시 이 멤버들 뮤직비디오 상에서 중심된 시간대는 밤이더라고요. 밤이고 그 밖에 아까 전체시켰다고 했을 때 여성 캐릭터들한테 주어지는 도구 여기 물론 무슨 뭐 보석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낮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면도칼 뭐 석궁 뭐 총 이런 도구들이 오히려 남성들을 위협하니까 굉장히 그런 게 저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좀 관념을 이렇게 확 바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면도칼, 석구 이런 거 저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면서 본 건데 다들 다른 그러니까 예리나 아이린, 웬디, 슬기는 다 무기를 다루는데 조이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물론 추측일 수도 있는데 조이가 특별하다 약간 이런 글이 있는 거여서 그걸 봐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봤더니 조이가 항상 여태까지 나온 앨범에서 특이하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행복이라는 앨범에서도 혼자 왕관의 보석이 달려있고 다른 멤버들은 다 놀란 표정하고 있는데 혼자서 무표정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 티저 때도 첫 번째 티저에서 모두가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뒤돌아서 이렇게 뒤돌아서 보는 포즈?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때 다른 멤버들이 다 금발인데 혼자서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그리고 덤덤에서도 앨범 자켓인가? 그 티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서 혼자 조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조이만 인형으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항상 지켜보는 역할로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그리고 7월 7일에서도 티저에서도 다른 멤버들은 다 옆모습인데 혼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7월 7일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느낌? 컨셉으로 뮤직비디오가 찍히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거 보고 그냥 꿈보다 해몽이다 이러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그냥 조이를 밀어주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게 조이만 항상 특별하게 나와가지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조이가 그 포획당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 이렇게 무슨 피아노 위에 촛불이랑 같이 조이가 이렇게 포획당한 것처럼 그 주변을 멤버들이 이렇게 둘러싸는데 그 장면이 다 나중에는 그 피자 소년이 포획당한 것처럼 그 안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거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컨셉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항상 그렇게 조이가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멤버들 하나하나가 구별되진 않거든요. 물론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좀 자주 언급되는 멤버들 있죠. 이게 예능 프로그램도 좀 나오고 하니까 몇몇은 이제 얼굴이 아는데 정확하게 매칭은 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장이나 그렇죠. 좀 구별이 되기도 하고 유독 저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아까 그 헨젤과 그레텔 그 장면에서 조이기 씨가 되게 요염하게 막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이 피자 배달원을 유혹하거나 매혹시킬 때 그런 약간 성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오히려 막 되게 상큼발랄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이 씨의 그 장면만이 약간 섹슈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그래서 제 눈에 되게 두드러졌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이 씨가 계속해서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항상 조이가 좀 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키가 전체적으로 작은데 혼자만 커가지고 약간 불쑥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을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이하네요. 근데 옛날에는 그 행복대 아까 세미님께서 멤버들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행복대는 색깔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초록이, 분홍이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색깔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없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뭐 스타일이 머리로 보통 남성들은 여성을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커트 머리도 갖춘 멤버가 있긴 하지만 대략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요. 쭉 보면 저도 처음에는 되게 조이 빼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런가 보네요. 처음에 봐서. 약간 메이크업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 보통 같은 팀에서 하니까. 세미님은 피카부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혹시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미장센 같은 게 특이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SM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번에도 저희 그 SM 그 전체적으로 컨셉을 기획하는 민희진 씨였나? 그 이사를 언급하셨던 기억들이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쭉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인서트 씬들, 특히 이제 춤추는 장면들에 보면 그런 문구가 좀 띄었어요. Love sees no color. 사랑은 색깔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 라는 그 한 멤버가 그 문구가 적혀 있는 옷을 입고 그 안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그 피자 배달부 남성들이 정말 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멤버들이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남성은 처음에 굉장히 즐겁잖아요. 모든 그 여성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 여성도 좋고 저 여성도 좋고 말 그대로 이제 색깔로 구별을 못하는 거죠. 이 여성들의 어떤 차이를.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실종이 되는데 보면은 이 여성들이 사랑의 눈이 먼 게 아니라 남성이 사랑이 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아까도 제가 그런 강조를 좀 했는데 여성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이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세미님 말씀 들으니까 이걸 또 행복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행복에서는 난 초록, 넌 핑크 약간 이런 거였는데 팬들이 이제 그 레드벨벳 멤버들한테 애정을 갖게 되니까 색깔이 아니라 그냥 그 멤버들의 개인으로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또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구가 왠지 예리의 옷의 문구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쵸. 예리의 옷처럼 세미님이 인상 깊게 봤던 것처럼 혹시 여름님도 뮤직비디오 속에 인상 깊은 물건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 뮤직비디오의 처음과 끝에 강조되는 보름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뮤직비디오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보름달이 막 강조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과 끝에 보름달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큰 그 보름달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름달 하면 저희가 되게 약간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되게 선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공포의 존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잖아요.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설화에서 보름달에 대한 모티브가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보름달이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설화나 소설이나 뭐 다른 콘텐츠에서 막 계속해서 등장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보름달이 뜨면 만조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보름달이 있으면 어쨌든 지구와 거리는 확보되어 있지만 지구의 에너지
에너지들이 모두 이렇게 하늘 위로 붕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에너지 자체가 증폭되고 확대되는 느낌이어서 이 보름달이 딱 떴을 때 멤버들이 갑자기 활동을 개시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름달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기가 시간적 배경이 밤은 밤인데 보름달 뜬 밤. 아까 뭐 늑대인간 언급하셨잖아요. 늑대인간이 항상 늑대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보름달이 된 그 시간에만 이제 그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제 멤버들의 활동 시간도 뭐 1년 360일 그렇다기보다는 특정한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까 초반에 이 레드벨벳의 뮤직비디오를 다루면서 그 네드의 컨셉과 벨벳의 컨셉이 있었는데 벨벳 컨셉이 잘 안 돼서 이제 네드 컨셉으로 돌았다는 얘기를 제이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앨범은 정규 2집인데요. 그 타이틀이 지금 앨범의 타이틀이 퍼펙트 벨벳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지금 뮤직비디오에서는 분명히 이 노래가 네드의 컨셉인 노래인 것 같은데 앨범의 지금 타이틀 제목은 퍼펙트 벨벳이거든요. 이건 뭘까?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네드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완벽한 벨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모순이긴 한데 오히려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실험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레드벨벳이 또 히트한 노래가 빨간 맛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레드가 강조됐으니까 여기서는 앨범명에서 벨벳을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빨간 맛이 처음에 노래도 듣기 전에 제목을 들었을 때 되게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전에 현아 씨 노래 중에 빨개요 있잖아요. 맞아. 근데 현아 씨, 네, 현아 씨의 이미지가 이렇게 섹시한 이미지다 보니까 그때 엄청 좀 논란됐어요. 너무 선정적이라고 막 느꼈는데 빨간 마늘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레드벨벳 상큼이들이 왜 이렇게 했지? 막 저는 뭐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논란이 하도 있었어서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이미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레드벨벳이 그 빨간색에 되게 최적화된 그룹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간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조이예요. 왜 그러지? 그래요? 입술 색깔. 내가 조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왜 딱 빨간색 얘기하니까 갑자기 빨간 머리한 조이가 막 생각나는. 왜 그러지? 특이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름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보면서 계속 이들이 하룻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밤낮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너무 성실해. 낮에 선행 준비하고 밤에 선행감 올 준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밤낮으로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혹시 두 분도 저처럼 이렇게 연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 하자고 했을 때 제목이 뭔가 잘 몰랐어요. 이게 피카부가 만든 말인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피카부라는 말은 영어에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까꿍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까꿍까꿍 하는 게 아이들 달랠 때 이제 까꿍까꿍 이제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영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라. 왜냐면 그 여성 멤버들이 남성을 상대로 까꿍까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른다는 느낌을 계속 갖더라고요. 이제 가지고 논다. 실제로 이제 이 대사도 보면은 그 술래잡기에 이렇게 껴주는 거잖아요. 우리 술래잡기에 너를 갖다 껴줄게. 한 명을 갖다가 원래는 껴주면 안 되는데 아까도 그 매혹당한 사람들이 생각나셨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여성 그룹의 여성 연대인데 청일점으로 남성 한 명이 불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이제, 가지고 놀까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 느낌이죠. 아까도 계속해서 이게 약간 호러 내지는 공포 영화 그런 역이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아마 멤버들이 워낙 상큼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중화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임의 과정이라고 할까? 그 멤버들끼리만 있을 때 나중에 피자 배달원이 왔을 때도 게임을 하긴 하지만 멤버들끼리 뭐 러시안 룰렛이 연상되는 그런 게임을 한다거나 뭐 면도칼을 들이대거나 뭐 궁을 서로에게 쏘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 피자 배달원을 잡기 위한 훈련의 과정, 연습의 과정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유희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섬뜩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평소에도 즐기는 것을 그냥 피자 배달원한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되게 세뇌당한 사람들처럼 나는 이거 되게 선량한 행동이야. 나는 이거 즐거운데 넌 안 즐거워?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이나 이렇게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같이 즐기자 하는데 약간 잘못된 그런 방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러시안 룰렛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난 건데 저는 러시안 룰렛이 되게 거기서도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무기 없이도 할 수 있는 생활형 살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침대 떨어뜨리기, 밀어버리기 약간 이런 식으로 무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느낌이 되게 귀엽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드 컨셉인 것 같은데 피카부는 되게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으키는 범죄라서 뭔가 벨벳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또 그 러시안 룰렛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것도 한 뭔가 벨벳 컨셉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그래도 이 앨범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나름 크게 보고 벨벳 컨셉을 없앤 건 아니지만 없앤 건 아니다. 우리 레드벨벳 컨셉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앨범의 방향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론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뮤직비디오 컨셉이 게임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저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저는 거의 TV를 잘 안 봐요. 꽤 오래됐는데 TV를 잘 안 보는 게 뉴스조차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튜브. 근데 요즘 유튜브 하면은 게임 방송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저는 솔직히 게임 방송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 1인 미디어에서 하는 게임 저걸 왜 자기가 하는 게임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게임을 보고 저렇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우연히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저 개콘 멤버들이 1인 방송을 개그맨들도 하는구나. 그게 좀 하거든요. 그럼 한 1, 2천 명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연히 지난주에 제가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금방 가 진짜 유튜브.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게다가 또 이제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잖아요. 맞아. 이분들이 아주 게임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도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한 3분, 4분 되는데 이들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드벨벳의 피카부 저는 정말 이렇게 게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요즘에 그 영화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거의 뭐 디지털과 영화의 어떤 합성, 결합, 뭐 혼성이라고 보면은 피카부도 그런 것들의 뉴미디어적인 특성들을 잘 반영한 그 뮤직비디오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는 게 그래도 나름 일회성이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컨셉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그냥 마냥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치 않았더라도 우리가 나름 이 뮤직비디오끼리 연결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분해하는 것처럼 해부하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해부하는 것처럼 약간 뭔가 조금 뭔가 미디어로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뮤직비디오도 또 좀 인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피카부가 계속 메아리 치면서 울리잖아요. 예, 끊임없이 들릴 듯하면서 좀 끊어지는 그런 음성들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 여운을 남기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가 공포영화의 서사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꾹 눌러놨던 욕망을 갖다가 이렇게 좀 기환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저는 누가 야 뮤직비디오 네덜벨벳의 픽업은 어때? 라고 보면 공포영화의 서사인데 억압된 욕망을 좀 기한하는 여기에 서사로 좀 이게 좀 요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가사도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사랑에 너무 쉽게 빠지니까 저 주변에서 좀 걱정을 한다. 그런데 그게 자기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각자의 이제 스타일이고 그 취향인데 너 금사빠 아니니?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욕망에 좀 충실하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뮤직비디오 뭐 내지는 이제 음악의 가사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금사빠의 컨셉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그냥 사랑을 욕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컨셉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짝거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피자 배달원의 경우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같이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나올 때도 피자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피자 처음에는 제 생각이지만 제 유추지만 피자 자체가 새로운 거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그게 사랑의 대상이 또 피자에서 그 남성들로 이렇게 변경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대상이 바뀌는 거고 이제 그 피자 자체가 너무 지루해졌기 때문에 처음엔 새로웠지만 그래서 그 피자에 보석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박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새 것만 좋아하고 반짝거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러분께서 주목하셨던 그 피자의 보석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쟤네들이 왜 저럴까라는 질문도 안 던졌었는데 지금 듣고 보면은 자신들의 욕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대방 게임을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반짝거리는 좋아하는 거 다 마찬가지 않느냐. 내가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거 있나? 막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아까도 계속 이제 새 것만을 갖다 원한다고 했잖아요. 피자도 새 거, 사람도 새 거, 티셔츠도 새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갖다가 계속 견인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좀 세태를 좀 잘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이 노래 화자는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그거 제일 싫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위험하죠. 나르시스네요. 정말 사랑하는 나의 모습에 폭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하신 그 메아리 같은 경우도 그것도 사랑하는 나의 모습에 빠지면 진짜 메아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나에게만 이렇게 맴도는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왠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왜냐면 약간 루프 구조인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뮤직비디오는 사랑에 빠진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이자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해석이 좋네요. 사랑에 빠진 나를 사랑하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죠. 저는 처음에 이게 뮤직비디오 보고 지금 이게 첫과 마지막이 같잖아요. 그런 루프 구성인데 그게 형식상으로도 이제 획이고 그 주제 메시지도 그런 획이 내지는 루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그 강박적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폐쇄적이 되잖아요. 요즘에도 제가 좀 기사 봤던 게 뭐 히키코모리. 근데 지금 일본사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40, 50이 넘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사회 문제가 더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니께서 그런 얘기 들어다 보니까 사랑도
자아가 너무 깊으면 안 되겠구나.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즐거울 거예요.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겠죠. 그 괴로운 모습도 사랑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자신이 괴로움에 취해 있는 것조차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되게 비련의 맞아, 주인공 같은 느낌. 막 내가 희생하는 듯한 뭐 약간 너무 감정이입했다. 감정이입. 너무 싫어. 빨리 레드벨벳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빠져나옴을 기원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 루프라고 말했지만 약간 루프가 좀 구멍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누가 차에 있는 상태에서 피자 소년이 전화를 거는데 끝에서는 시도하고 나서 누군가가 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루프인 듯 하지만 뭔가 저는 함정과 구멍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레드벨벳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저희 이렇게 레드벨벳 피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 마무리를 지으면서 피카부? 여러분에게 피카부란? 약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네요. 너무 갑작스럽죠? 죄송해요. 글쎄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애착을 두는 게 있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혼자 있게 되면은 애착을 둘 게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자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 행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좀 굉장히 게을렀어요. 게을렀다는 게 저번에 뭐 영화제, 부산 영화제 같은 데에 좀 컨디션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잠을 잘 못 이루고 너무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새벽 2시 막 이런 시간에 좀 자고 불규칙한 게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빨리 일어나서 생활을 충실히 가진 다음에 뭐 운동 갔다 오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럴까? 나도 일종의 자기 연민? 자기의 네더벨벳처럼 이런 누프 아닌 누프? 이런 게 너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으면서 까꿍, 피카푸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뭐 히키코모리, 뭐 자기 연민, 뭐 폐쇄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점 내지는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하는 피카부가 레드벨벳 멤버가 그 피자보이에게 까꿍하는 것도 맞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까꿍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히키코모리 문화처럼 집돌이 집순이 이런 문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걸 되게 옹호하는 문화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사회적 문제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걸 되게 사람들이 옹호하는 건 이것저것 맨날 사회에서 치이고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 충실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옹호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카부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깨닫길 바라는 약간 집순이 집돌이를 위한 까꿍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되게 피카부 뮤직비디오로 되게 심오한 얘기까지 저희가 저는 저에게 피카부란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약간 신인 걸그룹이 좋다고. 그래서 저 스스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약간 반성이 많이 됐거든요. 왜 나는 그런 새로움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성실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조이가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되게 뭔가 사회의 맛을 봐가지고 되게 원숙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뭔가 성장하는 모습 얘기도 할 테고 어떻게 보면 얘 다른 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두 분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되게 쓸데없는 생각으로 두 분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 혼자 뭔가 덕후의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저희 근데 네더벨벳이 한 4년 된 그룹이죠. 네. 근데 좀 그런 생각도 좀 얼핏 드는 게 여성 아이돌이기 때문에 4년을
원숙기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원숙기로 접어들고 약간 중간은 지나지 않았나? 중간은 지났고 앞으로의 한 4년, 5년이 좀 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SM의 그 소녀시대를 보면 그 정도가 맥시멈 아닐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레드벨벳이 또 오래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런 것 같아요. 레드벨벳은 항상 신인 느낌?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히트곡이 많은데도 되게 앨범 내는 것보다 되게 잘 되고 대중적으로 되게 인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인 느낌이 나가지고 오히려 그 느낌을 끌고서 더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그룹, 걸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저희 이렇게 레드벨벳 휘카부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저희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과 메일 혹은 트위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렇게 영상 해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